상용 로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로그 있죠? 여기에다가 상용이란 말이 붙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용이란 말도 사용하지만 오히려 이걸 더 많이 사용하죠. 비상용, 출구, 비상용 출구, 비상용 음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용이라는 게 항상 사용하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출구를 우리가 비상용 출구라고 부르고 뭐 비상용 음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항상 쓰는 로그란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뭘 많이 사용해서 항상 사용하는 로그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 얘기는 자, 숫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7이라고 했을 때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107이라고 부르죠. 맞지? 107. 왜 107이라고 하냐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100의 자릿수로 우리가 약속을 하죠. 뭐냐면은 이 107을 1층의 7호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앞에 있는 것을 100의 자릿수 맞지? 이거는 10의 자릿수 이거는 1의 자릿수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그리고 하나를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다시 1 해서 자리값 하나 넘기게 되죠. 맞지? 걔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십진수라고 그러죠. 십진수. 그리고 십진수가 아닌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네 있죠. 뭐 많이 쓰는 게 뭐예요? 60진수가 있죠. 뭐지? 60분이 지나면 이제 뭐 한 단위 올라가잖아. 1시간 이렇게. 그래서 뭐 60진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 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진수 0, 1로 이루어진 그런 수도 있죠. 근데 우리가 항상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숫자는 뭐니까? 10진수니까 지금처럼 10의 자리, 100의 자리 이런 거는 9개, 즉 10개가 되면 이제 한 단위 넘어가고 하기 때문에 밑이 뭐인 로그라고요? 예, 10인 로그 있죠. 얘를 우리가 그 로그 중에서도 상용 로그라고 부르겠다 이겁니다. 되겠니? 그래서 밑이 10인 로그는 지금처럼 항상 사용하니까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밑을 생략을 해서 쓰기도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밑이 없다는 얘기는 밑이 10이라는 것을 뭐 한 거야? 그냥 생략을 해서 적었던 거다. 이거는 뭐랑 비슷하냐면 예를 들어서 루트 3 맞습니까? 이거는 실제로 이 앞에 뭐가 생각되어 있는 거죠? 제곱근 3이죠. 그러니까 제곱하면 3이 되는 수를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세제곱근 5 이런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3이 붙어 있으면 세제곱하면 5가 되는 수 중 실수를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제곱근 3 이렇게 되면 아무것도 없지만 여기 2가 자주 사용되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지. 그런 것처럼 10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10을 생략한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뭐 이런 표현들을 간단하게 생각해 보면 로그 100 상용 로그입니다. 로그 100은 뭐죠? 로그 10의 제곱인데 지금 밑이 10인 게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이 10이니까 로그 10의 10은 뭐니까 1이니까 그냥 2라고 해주시면 돼요. 되겠니? 또는 뭐 로그 예를 들어서 100 1000분의 1 이런 거는 뭐라고 하면 될까요? 얘는 10의 세제곱분의 1이고 10의 세제곱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됐니? 그래서 얘는 앞으로 떨어져서 그냥 뭐라고? 네,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책을 보면 제일 뒤에 상용 로그 표가 있어요. 이렇게 상용 로그 표가 다 붙어져 있거든. 이거를 보면 누가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야. 이거는 중학교 때 삼각함수 같은 거 사인 29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기 교과서 제일 뒤에 보면은 표에 보면 찾아보면 이게 있었죠. 그런 것처럼 미리 다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누가. 그럼 보세요. 로그라는 것은 밑에 따라서 값이 계속 달라지잖아. 그래서 로그 2의 3이라는 거 있으면은 이건 밑이 2일 때 로그잖아요. 맞지? 그러면 밑이 2일 때 3이 되게끔 하는 그러한 지수는 1보단 크고 2보단 작은데 정확하게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이걸 또 계산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밑이 2일 때도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로그 5의 3 또 이것도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을 계속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아니라 지금처럼 우리가 자주 쓰는 밑이 10인 로그 있죠. 오케이? 여기에 대해서는 계산을 다 해주시고 즉 표에 있고 나머지 이런 밑이 2나 5가 되는 값들은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배운 밑 변환 공식에 의해서 얘를 변환해서 구하면 되겠죠. 즉 로그 10의 2의 값은 지금 뒤에 표에 있어. 로그 10의 3은 있어. 되겠지? 그래서 기준이 되는 밑 하나를 정하는데 걔가 바로 뭐라고? 10이에요. 그럼 자, 이 뒤에 찾아보면 이런 식으로 표가 나와 있거든. 그럼 이거 읽을 때는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지금처럼 여기 표 옆에 있는 이 숫자 있죠? 이게 로그 진수값 있잖아요. 5.7.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게 뭐냐면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입니다. 5.73 되겠지? 5.7하고 이게 만나는 여기 3 값이 뭐라고요? 자, 이게 소수점인데 이게 0을 생략한 거예요. 0.758인데 이걸 생략해서 그냥 7582로 적혀 있는데 0.7582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돼요. 즉 표에 있는 값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지. 즉 이 말은 뭐냐면 10에 몇 제곱을 하게 되면 0.7582 제곱을 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 5.73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이게 이 얘기잖아요. 맞지? 자, 그래서 지금 표에서 읽는 방법을 한번 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따라가면 되는데 생략되어 있는 게 이게 소수 두 번째 자리다. 로그 값에서. 그 다음에 여기가 0이 생략되어 있다. 그리고 조금 더 뭐 얘기를 하자면 사실은 얘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예요. 이 뒤에 막 숫자가 더 있거든. 근데 편의상 그냥 등호로 쓰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우리가 일단 여기서 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 얘기를 좀 할 건데 자,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은 처음 나오는 개념이 아니죠. 뭐냐면 이전에도 이런 얘기를 자주 썼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 13.2라는 수가 있어요. 자, 얘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하죠? 얘는 13이고 얘는 0.2다 라고 대답하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얘의 정수 부분은 얼마죠?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3이다. 이렇게 씁니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정수 부분, 소수 부분을 정확하게 정의를 할 텐데 뭐냐면 정수 부분은 말 그대로 이 숫자들은 뭐가 돼야 돼요? 정수가 돼야 돼요. 근데 소수 부분들은 뭐가 돼야 되냐면은 소수입니다. 뭐 좀 불명확하단 말이야. 불명확하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들어오는 숫자들은 반드시 0에서 1 사이인 숫자여야 돼요. 얘는 소수 부분은 양수예요. 양수. 0에서 1 사이 숫자. 만약에 이렇게 적으면 되겠니? 안 되겠니? 안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2.3이라는 숫자가 마이너스 2에다가 0.3을 빼면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아니에요. 등호 성립하잖아 이거. 얘도 마찬가지지. 이렇게 해도 등호 성립하거든. 맞니? 이렇게 해도 등호 성립하고요. 이렇게 해도 등호 성립해요. 맞습니까? 등호 성립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려면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려면 이 뒤에 있는 부분을 소수 부분이라고 부르려면은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어떤 조건? 0에서 1 사이여야 되는 건데 0에서 1 사이 만족하는 애는 얘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의 정수를 우리가 정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라고. 되겠지? 그래서 음수일 때 좀 조심해야 된다. 알겠니? 음수일 때는 정수 부분이 얼마라고? 마이너스 3입니다. 알겠죠? 거기다가 0.7을 더하게 되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소수 부분은 0.7, 정수 부분은 마이너스 3이에요. 자, 또 뭐 예를 들어서 5라는 거 한번 해볼까요?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니? 5, 소수 부분은 0이에요. 왜냐면 소수 부분은 0을 포함하기 때문에. 됐니? 자, 이 개념을 방금 했던 상용 로그 입장에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로그 57.3의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일단 여기 이 내용과 약간 별개로 좀 설명해 볼게요. 자, 이 상용 로그 표 있잖아. 상용 로그 표는 세상에 그러면 있는 모든 숫자들을 여기에 다 담고 있느냐? 그건 아니야. 자, 여기 로그 n이라고 했을 때 이 n 값의 범위가 여기 이 값의 범위가 1에서부터 어디까지? 10 사이 숫자만 있어요. 이래서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숫자를 다 이 표에 담으면은 두께가 너무 커지잖아. 그런데 일정 부분만 있는데 그 일정 부분이 1에서부터 10 사이까지의 숫자만 있거든. 그러면 선생님 지금 57.3이라고 해서 10보다 큰 숫자잖아. 얘를 그러면 값을 찾으려면 표에 찾아도 없잖아. 그럼 못 찾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거를 10진수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건데 뭐냐면 방금 했던 5.73, 즉 1에서 10 사이 숫자로 바꾸세요. 그럼 이 둘이 같니? 안 같잖아. 대신에 어떻게 하면 되지? 얘는 소수점을 하나 뒤로 당기면 되잖아요. 소수점을 하나 민다. 이게 바로 뭐죠? 10을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이 뭐하지? 같단 말이야. 맞지? 그럼 로그 성질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곱하기는 더하기로 적을 수 있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럼 얘는 뭐예요? 1이거든. 밑이 10이니까. 그래서 1 더하기 로그 5.73. 로그 5.73은 이제 표에서 뭐 해야 된다고? 읽어야 되죠. 표에서 읽었더니 뭐예요? 0.7582가 된다고. 되겠니?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로그 57.3을 자,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의 정수 부분은 얼마고?
1이고 소수 부분은 얼마고? 0.75825. 왜냐면 얘는 0에서 1 사이 값의 범위를 만족했거든. 되겠지? 그리고 당연한 건데 이 로그 표에 있는 요 값들 있잖아. 이 값들은 당연히 전부 어디서 어디 사이 값이에요? 0에서 1 사이 값이에요. 왜냐면 얘가 자 보세요. n이 1에서 10 사이 값이잖아. 그러면 로그 n은요 당연히 로그 10에서부터 로그 1 사이 값이죠. 자, 미시 10이 생략됐는데 강조해서 적어볼게요. 자, 얘는 뭐예요? 로그 10의 10은? 그치, 1이고. 얘는 뭐예요? 0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값들은 다 0에서 1 사이 값들만 나와요. 되겠니?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1에서 10까지 숫자, 즉 한 자리 숫자로 만들면 얘는 다 자동으로 뭐라고? 소수 부분이 돼요. 되겠니? 자, 그러면 로그 표에 지금처럼 10보다 큰 값들 이거를 나와 있더라도 찾을 수 있겠네. 그럼 이건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얘도 한 자리 숫자로 바꾸는 거지. 대신에 소수점을 2개 옮겨야 되니까 10의 제곱을 곱하면 되겠다. 맞니? 그러면 다시 로그 연산 성질에서 이렇게 쓰이겠고 맞습니까? 자, 이거는 표에서 읽었더니 0.758이고요. 얘는 2입니다. 됐나? 자, 그러면 보세요. 선생님이 하나 더 물어볼게 이제. 로그 5730은 뭐가 되겠어요? 아까 전처럼 적고 또 적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곧장 뭐라고? 3 더하기 0.758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봐. 여기를 5.73으로 적고요. 얘는 당연히 3칸이잖아요. 맞지? 그러면 여기 적을 때 바로 여기 거듭제곱 적히는 이 해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정수 부분이 돼. 정수 부분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10의 세제곱에다가 1에서 10까지 사이 숫자를 곱했더니 얘가 4자리 숫자가 된 거죠. 그래서 얘가 몇 자리 숫자면? 4자리 숫자면 5730은 4자리 숫자죠. 그러면 여기서 정수 부분이 얼마가 나온다고? 거기서 1 빼서 그렇죠. 3이 된다고. 그래서 얘가 만약에 n자리 수래요. 그러면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 빼기 1이 됩니다. 이해되겠니? 왜 이런 일이 벌어졌죠? 봐봐. 그냥 이 앞에 숫자를 간단하게 할게. 1000이야, 1000. 1000은 몇 자리 숫자지? 분명히 4자리 숫자지. 근데 10의 거듭적으로 표현하면은 여기 지수가 뭐가 되죠? 3이 되죠, 3. 얘가 뭐니까? 정수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이 10진수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10진수. 되겠지? 10진수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자릿수랑 이 거듭제곱은 1만큼 차이가 나는데 자릿수가 하나 더 커. 예를 들어 생각하는 게 편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처럼 여기 0.573 이건 어떻게 할까요? 얘는 1보다 작잖아. 그렇죠? 이것도 일단은 뭘로 바꾸고요? 5.73으로 바꾸고 소수점을 앞으로 한 칸 가면 되잖아. 앞으로 간다는 게 10분의 1이죠. 10분의 1은 10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럼 얘도 이제 고치면 어떻게 되겠니? 로그 10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로그 5.73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0.758이가 되겠죠. 되겠니? 자, 그럼 얘는 하나만 더 할게요. 로그 0.0573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곱하기 10의 몇 제곱이죠? 자, 몇 칸 가야 돼? 한 칸? 2칸 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2제곱 해야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2고 소수 부분은 0.758이에요. 그럼 여기도 한번 볼게. 자,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첫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죠. 그러니까 정수 부분이 얼마 나왔지? 마이너스 1 나왔죠.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는데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2죠. 이거는 아까 1만큼 왜곡이 생겼는데 이거 왜곡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안 생기죠. 자, 여기 음수가 되면은 이게 소수 n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는 거고, 자, 이거는 뭐냐면 봐봐. 이것도 10진수의 특징 때문에 그렇죠. 보세요. 0.01은 100분의 1이잖아. 그러면 10의 몇 제곱이죠? 마이너스 2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으로 내려가게 되면, 자, 이게 0이 2라는 것은 뭐죠? 0이 2개 있다는 거야. 0이 2개 있는데, 맞니? 나머지 하나는 1을 이제 적을 텐데, 몇 번째 자리에서? 소수?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뭐가?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고 그거를 거듭적으로 고치면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0.001이에요. 얘는 뭐죠?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죠.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는데 걔가 고치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음수일 때 왜곡이 안 생기고 양수일 때는 지금처럼 자릿수에다가 1을 빼야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됩니다. 되겠지? 그게 지금 45페이지에 여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정수 부분이 n자리 인수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은 n-1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게 n자리수래. n자리수. 그러면 이거를 상용 로그를 취하게 되면 얘는 뭐가 된다고요? n-1이 정수 부분이 된다고. 그리고 소수 부분이 여기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근데 어떤 숫자가 있는데 얘는 소수 n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났어요. 으로 0 아닌 수. 그러면 얘를 상용 로그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소수 n번째 자리에 처음으로 0이 아닌 수가 나타나면 마이너스 n 플러스 또 여기 이제 소수 부분이 나온다. 알겠죠? 그 얘기를 지금 요 박스에 해놓은 거예요. 되겠지? 자, 위에 박스는 일단 설명했고 그 밑에 박스도 좀 설명을 할게. 자, 여기서 지금 뭐만 좀 집중적으로 봤냐면 정수 부분만 집중적으로 봤는데 요거 보세요. 뒤에 뭐예요? 여기 있는 거 소수 부분이죠. 소수 부분은 봐봐. 여기서 이렇게 고치고 여기서 일로 고치고 여기서 일로 갈 때 결국에 나는 뒤에 있는 그 교과서 제일 뒤에 표를 찾잖아. 표에서 찾아야 되는 숫자가 뭐예요? 5.73. 자, 표는 1에서 10까지 숫자밖에 없으니까 소수점을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소수점을 움직여가지고 5.73이라는 숫자를 찾아봐야 돼. 이것도 뭘 찾아야 됩니까? 5.73을 찾아야 돼. 여기도 5.73, 여기도 5.73, 여기도 5.73이야. 그러니까 표에서 찾아야 되는 값이 다 뭐하지? 같단 말이야. 맞니? 그러니까 당연히 얘의 소수 부분은 다 뭐하다고? 같아요. 표에서 찾은 값이 얘니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얘는 실제로는 57.3이잖아. 맞지? 근데 걔의 소수 부분 뭐라고? 0.7582. 자, 573이라는 100의 자릿수인데 얘도 소수 부분은 얘예요. 얘도 소수 부분은 얘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 얘의 뭐 5, 7, 3 이렇게 숫자 배열이 마다 같다는 거예요. 이게 뭐는 다르지만 자릿수는 다르지만 여기 점이 찍힐 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한데 지금처럼 이런 식으로 이네들의 관계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우리가 숫자 배열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수점의 위치는 무시하고 숫자 배열이 같으면 지금처럼 상용 로그를 취했을 때의 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뭐하다고? 같다고.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왜냐면 결국에 어차피 표에서 찾아야 될 거는 땡겨서 로그 5.73이거든. 얘도 뭐 땡겨서 맞죠? 5.73을 찾아야 되니까 이 소수 부분이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교재 밑에 두 번째 있는 줄의 내용이 이겁니다. 숫자의 배열이 같고 소수점의 위치만 다른 양수의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은 같다. 그 얘기가 이거다. 자, 12번은 로그 상용 로그 표에서 두 개의 값을 찾았다 이거죠. 교과서 뒤에서 이 두 개의 값을 적어줬어요. 그리고 이 두 개 값만 아는 상태일 때 그 밖의 숫자들의 값도 한번 구해봐 이렇게 된 거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앞단원에서 상용 로그 이전에도 이걸 해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거기에다가 여기는 이제 밑이 10일 때 좀 특수하게 조작하는 게 5라는 숫자가 나오게 되면요. 얘를 2분의 10으로 고치세요. 2분의 10으로. 자, 이게 이제 상용 로그 단원에서 좀 자주 쓸 겁니다.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일단 얘를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2의 제곱 곱하기 3 맞니? 그러면 2 로그 2 더하기 로그 3 되겠죠? 왜냐면 요 2가 원래 이렇게 되는데 튀어나가서 되겠죠? 그럼 얘가 뭐라고요? 0.3010 0.4771 되겠죠? 이거를 계산해서 그냥 더해주시면 됩니다. 1.0791 되겠니? 자, 그래서 10이라는 것을 로그 2와 로그 3으로 표현을 했어요. 자, 그 다음 2번을 볼게. 자, 일단 나누기니까 뭘로? 그렇죠. 빼기로 쓰면 되겠죠. 되겠지? 자, 그 다음 5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5가 2와 3으로 표현해야 되잖아.
맞지? 그러면 굳이 5를 선생님 이렇게 써야 될 만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왜 얘는 3분의 15는 안 되나요? 되지, 당연히 등호는 되지. 근데 10진수잖아. 10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이거라고. 그리고 문제에서 주어진 2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바꿔 쓴다고요? 2분의 10으로 바꿉니다. 되겠니? 그럼 여기서 다시 나누기니까 10 빼기 로그 2 이렇게 되겠죠. 이해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1이란 말이지, 1. 그리고 여기는 로그 2 빼기 로그 2니까 1 빼기 2 로그 2가 되는 거라서 1 빼기 2배의 0.3010 쪽 값 대입한 거다.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은 0.3890이 됩니다. 이해 되겠니?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로그 5가 엄청 자주 나오거든? 얘는 반드시 로그 2의 10이고요. 결론적으로는 1 로그 2가 됩니다. 항상 이렇게 돼요, 항상. 로그 5는 로그 2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뭐 다음 문제는 뭐 똑같죠? 자, 거듭 제곱 이거 처리는 그냥 유리수 지수로 바꾸면 되겠죠? 자, 숫자 뭐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2분의 1이고요. 맞지? 얘가 앞으로 튀어나가면서 이렇게 될 거고요. 맞니? 로그 5 또 나왔네. 1 로그 2가 되겠네요. 자, 요거 했던 거 그냥 바로 적용할게. 바로 적용해서 이렇게 된 거고 2분의 1에 1 0.3010 요거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0.3495라는 값이 나와요. 자, 요거를 한번 볼게요. 선생님 아까 연습을 했기 때문에 혹시 좀 빠른 풀이로 해볼 테니까 일단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자, 얘가 정수 부분은 어떻게 정한다고요? 정수 부분은 얘가 몇 자리 숫자입니까? 4자리. 그치? 그러니까 이게 4자리 수니까 정수 부분은 3. 그리고 소수 부분은 뭐가 나온다고요? 이거 소수 옮겨가지고 뭐? 쫙 해서 로그 2.71 맞습니까? 이것의 표를 값을 찾는 거잖아. 근데 걔가 지금 0.4330이래요. 그러니까 얘는 3.4330이라고 바로 대답합니다. 자, 얘도 한번 볼까? 이거는 자, 정수 부분을 정할 때 어떻게 한다고? 얘의 자릿수인데 이거는 1보다 작기 때문에 뭘로 봐야 됩니까? 소수 몇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죠. 그러면 자, 정수 부분이 뭐가 된다고요?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리고 여전히 뭐는 소수 부분은 자릿수를 옮겨서 2.71의 값을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0.4330 해서 얘가 정수 부분, 얘가 소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에 바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잘 안 된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2.71 곱하기 10의 몇 제곱? 세제곱. 맞지? 이거를 한 칸, 두 칸, 세 칸 하면 이거랑 같죠? 그런 다음 뭐 하시는 거죠? 로그 10의 세제곱 더하기 로그 2.71 이렇게 고친 다음에 이거는 3이구나, 이거는 얘구나 해서 가는 건데 이거는 한번 느리게 푸는 거니까 이걸 좀 연습을 숙달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아까 풀었던 문제 반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걸 잠깐 지우면 좀 전의 문제는 여기가 숫자로 안단 말이야. 그리고 얘를 모르는 거야. 맞지? 이걸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오히려 이 상용 로그 값을 알아. 로그를 취해서 나온 결과 값을. 그리고 얘를 찾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자고 했냐면 자, 얘를 정수 부분과 뭘로? 소수 부분으로 나눠주세요. 됐니? 그런 다음 얘는 어떻게 하자고요? 얘가 4잖아. 그러면 이게 4였다는 것은 얘는 10의 4제곱 자릿수. 다시 말하면 몇 자릿수? 5자릿수예요. 그리고 숫자 배열은 뭐라고요? 이놈의 숫자 배열과 같은데 얘는 뭐냐면 로그 표에서 찾아보니까 그렇지 7536이 아니라 로그 5.67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5.67 즉 567 순서로 되면서 x가 5자리 숫자인 거야. 그래서 x는 뭐가 되냐면 567인데 5자리니까 00이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자, 이거를 만약에 천천히 하자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일단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타냈죠. 소수 부분을 나타내고 그 다음 얘는 소수 부분은 지금 로그표를 찾았어요. 되겠니?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됐죠? 자, 얘는 로그가 있는데 얘는 로그가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자, 밑이 지금 11 로그니까 로그 10에 10 이렇게 할게요.
좀 이해되겠습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됩니까? 10의 4제곱으로 올라가죠. 로그끼리 더하기잖아. 뭐 하면 되죠?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5.67 곱하기 10의 4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얘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유도해서 갈 수도 있지만 그냥 한 방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앞 5자리 수분. 숫자 배열은 로그 값을 대입했더니 표에서 찾아봤더니 5, 6, 7이군.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되겠니? 하나하나 할 수 있겠죠? 한 번에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여기를 볼게요. 자, 얘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항상 나누어서 대답해야 된다. 상열곡을 취했을 때는. 자, 이거 정수 부분 얼마죠? 마이너스 2. 소수 부분은 마이너스 0.2464. 아니죠. 왜 아닙니까? 음수거든.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더하기 여기는 6, 9, 3, 5, 7. 0.7536이 돼야 돼요. 맞습니까? 그래서 얘는 정수 부분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해야 되고 소수 부분은 0.7536이라고 해야 돼. 자, 그럼 이러한 x를 한번 찾아볼까요? 라고 했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만 곧장 한번 해볼까요? 이제 얘가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너는 음수니까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그렇지. 세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요. 맞지? 그리고 숫자 배열은 뭡니까? 이게 7536이니까 여기 찍었죠. 7536 하면 틀린다고! 왜? 표에서 찾아줘야지, 표에서. 표에서 찾아줘야지. 소수 부분은 표에서 찾는 거라고. 자, 얘는 로그 5.67이라고요. 로그 5.67이라고요. 맞습니까? 그래서 숫자 배열은 뭘 따라간다? 567을 따라간다. 567. 답은 0.00567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겠니? 혹시라도 바로 한 방에 안 되면 천천히 하자면 여기서 마이너스 3에다가 그렇지? 여기가 0.7536인데 이게 뭐다라고 0.5. 로그 5.67이고 얘는 뭐예요? 마이너스 3에 10에 10이죠. 즉 이렇게 올리면 되겠죠? 되겠니? 그러면 이 둘은 더하기니까 뭐해서 곱하기로 적으면 5.67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앞으로 하나, 둘, 세 칸 가서 얘가 되는 거예요. 되겠니? 자, 로그 A의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두 군인 2차 방정식이 있대요. 자, 이렇게 정수 부분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 문자 n으로 놓을게. 소수 부분 모르니까 문자 알파로 놓을게요. 대신에 얘는 항상 0에서 1 사이 값이 되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알파는 지금 0에서 1 사이 값이고 n은 또 뭐예요? 정수죠. 맞지? 그래서 두 문자 n, 알파 이렇게 적을게요. 얘가 두 군이야.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뭘 하고 싶어지니? 인수분이 안 되니까 뭐 근의 공식 쓸까? 그게 아니지. 일단은 근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죠. 그래서 두 군의 합을 쓰면 어떻게 돼요? 3분의 마이너스 7인데 걔는 n 플러스 알파고요. 두 군의 곱수를 쓰면 어떻게 되죠? 3분의 k고요. 얘는 n 알파가 되겠죠. 되겠니? 자, 문자는 몇 개 있죠? n 알파 k 3개. 식은 몇 개? 2개밖에 없죠. 이런 걸 우리가 부정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식이 더 모질래. 개수가 모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풀리거든? 왜 그러냐면 이 조건 때문에. 얘가 0과 1 사이고 얘가 뭐라고? 정수예요. 그러면 얘는 봐봐. 어떤 정수와 0과 1 사이의 숫자를 더해서 얘가 나온 거잖아. 그럼 얘가 나오는 방법은 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분의 1입니까? 마이너스 3 더하기 3분의 2입니까? 마이너스 4 더하기 3분의 5. 이거 다 등호는 뭐하지? 성립하지? 얘랑 얘랑이 다 같기는 해. 다 같아. 등호는 성립해. 근데 지금처럼 소수 부분, 즉 0과 1 사이 값을 더하고 그 다음에 어떤 정수 부분 되는 것은 유일하게 뭐밖에 없죠? 얘밖에 없어요. 되겠니? 그래서 이 부정 방정식 조건 때문에 n하고 알파 값이 뭐가 된다고 정해져 버리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3이고 알파는 3분의 1이다 이거죠. 되겠니? 그러면 이제 이 값이 정해졌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지. 이들을 곱하면 뭐죠? 마이너스 2죠. 그래서 k 값은 뭐가 되지? 마이너스 6이 됩니다. 되겠니? 끝났어요. 자, 이거 소수 부분을 일단 찾는 문제는
우리가 중학교 때도 봤어. 뭐냐면 루트 11을 소수 부분이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자, 이 부등식을 만들죠. 부등식을 만들어서 자, 얘가 정수가 되게끔 하는 값을 찾는데 정수가 되게끔 하는 값은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제곱수를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9보다 작은 제곱수가 뭐가 있나요? 그쵸, 3. 그리고 11보다 큰 제곱수인데 제일 가까운, 그렇죠, 4의 제곱. 그래서 얘는 뭐냐면 3과 4 사이에 있는 숫자죠. 그래서 어림셈을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얘도 지금 어림셈을 해야 되는데, 자, 이것보다 작은, 자, 부등식을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제곱근이니까 옆에도 제곱근이잖아. 얘도 로그니까 얘도 로그예요. 되겠지?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미세 거듭 제곱수가 필요해요. 자, 얘는 밑이 지금 10이잖아. 맞지? 10의 몇 제곱? 10의 몇 제곱? 요걸 찾아주시는 거예요. 50이라는 숫자는, 그렇죠, 10의 1제곱보단 크고 10의 제곱보단 작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로그를 벗어서 그냥 1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얘도 2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자, 얘의 정수 부분이 뭐다? 1이다. 정수 부분을 먼저 찾아줘야 되겠죠. 자, 소수 부분을 찾는 것은 지금 정수 부분 찾은 것을 빼주면은 바로 소수 부분이 되겠죠. 됐니? 자,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데 이거는 두 가지 풀이가 다 가능한데요. 선생님이 여기서 자, 빼기를 갖다가 어떻게 고칠까? 얘는 로그가 있는데 얘는 로그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냥 로그 10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니? 자, 그러면 나누기를 해서 로그 뭐가 되죠? 5가 되죠. 맞습니까? 진수끼리 나누어서. 그럼 알파를 여기 넣읍시다. 자, 10의 세제곱의 알파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10의 3알파가 되겠죠. 10의 3배의 로그 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로그 앞에 있는 개수는 위에 올라가서 뭐라고 적으면 되냐면 10의 5의 세제곱 됐습니까? 자, 이거 로그의 정의죠. 여기가 밑이 10이고 여기도 밑이 10인데 생각되어 있고 이 둘이 같으면은 그냥 뭐 지워진다라고 기억을 해도 좋죠. 그래서 5의 세제곱인 125가 정답이 됩니다. 됐니? 자, 3의 수의 제곱이 몇 자리 수인가라는 것을 한번 판단해 보자 이거죠. 자, 이거는 3을 몇 번 곱한 것의 기호입니까? 20번. 그렇죠. 3을 20번 곱했다는 기호지. 이것의 어떤 그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이것의 근사값을 아는 것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맞지? 3을 20번 곱했다. 그러면 승민아, 선생님한테 3의 20제곱원만 빌려줘. 돈 좀 빌려줘. 에이, 3의 세제곱이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27원이야. 그러니까 3의 20제곱이니까 좀 빌려줘. 선생님 좀 빌려줘. 알겠어. 빌려준다고 하니까 고마워.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되는 값인지 한번 보자. 내일까지 가져와.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이거를 계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마음대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거 눌리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상용로그 단어는 최근에 좀 많이 약화됐어요. 교육과정에서 조금씩 빠져나갔어, 개념들이. 근데 옛날에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상용로그 밑이 10이잖아. 여기 계산기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3의 20제곱을 여기 넣어. 이렇게. 그러면 계산해서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보고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일단 이 값을 n이라고 잠깐 이름을 붙일게. 그런 다음에 이걸 집어넣으세요. 즉 상용로그 계산기 안에 집어넣자.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20은 당연히 떨어질 거고, 자, 로그 3은 0.4771이죠. 여기 가르쳐 준 거니까. 그리고 이걸 계산하게 되면 얼마인가요? 네, 요거는 잠깐 컨닝할게. 9.542네요. 자, 그러면 여기 상용로그 계산해서 나온 값이 9.541에. 그럼 이걸 통해서 뭘 확인하는 거라고? 오히려 인풋이 뭐냐라는 거 확인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약간 함수로 이해한다면 이 아웃풋의 값을 가지고 인풋을 좀 추측을 할 건데, 그때 했던 게 있죠. 자, 상용로그는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서 판단하세요. 자, 얘가 실제로 숫자가 얼마니? 라고 이렇게 대답할 때는 두 가지 정도, 두 가지. 정수 부분하고 소수 부분으로 보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별개로 선생님 질문해 볼게요. 승민아, 세뱃돈을 받지? 할머니한테도 받고요. 삼촌한테도 받아요. 받자마자 봉투에 담겨 있으면 우리 승민이는 그럴 리가 없겠지만 뭐부터 확인하죠? 아니.
응? 뭐부터 확인하니? 왜 그래? 자신을 속이지 마. 뭐부터 확인합니까? 어? 이게 세뱃돈 받으면 딱 뭐부터 확인해? 이렇게. 돈 5만 원? 아니, 뭘 확인해야 돼? 장수? 야,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너 바로 보자마자 색깔부터 확인하잖아. 딱 보면서 초록색인지 황토색인지 보는 거잖아. 맞니 아니니? 자, 색을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하죠. 맞지? 그 다음 정확하게 걔가 얼마인지 확인하려면 장수를 봐야 되겠죠. 즉 얘가 나왔을 때 정수 부분을 확인한다는 것은 마치 색을 확인하는 것 같이 이 숫자의 뭘 보는 거냐면 자릿수를 보는 거예요. 자릿수. 그리고 얘는 뭐예요? 구체적인 숫자 배열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계속 그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릿수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자, 얘가 지금 9예요. 그럼 얘는 몇 자릿수입니까? 10자릿수입니다. 왜냐면 나온 결과값이잖아. 이거는 10의 9제곱 자릿수였던 거거든요. 10의 9제곱이 공이 9개 있는 거니까 결국엔 10자리 숫자입니다. 그래서 얘는 3의 20제곱이라고 했지만 자, 얘를 통해서 얘는 몇 자리 수다? 10자리 수다. 그 다음에 숫자 배열은 뭐다? 이걸 따라갑니다. 자, 숫자 배열은 뭐 5 사이가 아니야. 뭘 해야 됩니까? 이거 계산기니까 뭐 해야 돼? 책 뒤에 펼쳐가지고 확인해가지고 로그 정확하게 1차는 것을 찾아줘야 되잖아요. 그 숫자를 따라갑니다. 지금은 일단 자릿수만 물어봤기 때문에 10자리 숫자라고 하면 되죠. 자, 이게 실제로 얼마인지 보자. 공이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죠? 9개 있어야 되는 거죠. 셋.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이거 잘 몰라 지금. 근데 뭐 1이라고 칠게 제일 작은 거.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자, 이걸 보고 알겠니? 아, 그냥 3이 20번 곱해져 있네. 좀 큰 수네. 이거랑 얘가 최소 10억이 되는 숫자구나. 그리고 최대 얼마예요? 99억이야. 이건 왜냐면 자릿수가 넘어갈 수는 없거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99억이라 하면 안 되죠. 하여튼 10억과 100억 사이에 있는 숫자예요. 100억은 될 수 없는. 그 사이에 있는 값이야 라고 대답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 맞지? 그래서 자릿수를 대답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되겠니? 자,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기호에 불과하니까 또 계산기에 넣자 이거죠. 어떻게? 자, 얘를 n이라고 하고 그 상자에 넣읍시다. 자, 그러면 나오는 결과값을 이제 잘 해석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 6을 갖다가 어떻게 쓸까요? 2 곱하기 3으로 쓰면 되겠죠? 맞니? 그러면 로그끼리 더하기가 될 거고요. 맞습니까? 얘는 자, 이 값을 하나 줬어요. 0.3010으로 계산하라. 얘는 0.4771. 맞지? 그래서 더한 다음에 50배 하면 되죠. 자, 이 결과는 선생님이 조금 컨닝을 할게. 38.905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온 값을 보고, 이 아웃풋을 보고, 맞지? 인풋을 판단하는데, 자, 두 가지 정보라니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정보는 뭐였다는 거예요? 38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몇 자리 숫자입니까? 그렇지. 39자리 수예요. 왜냐면 10의 38제곱 자리 수거든요. 즉 39자리 수고 숫자 배열은 뭐예요? 이걸 따라가요. 맞지? 이건 표를 찾아봐야 돼. 해독해줘야 돼. 그러면 39자리 숫자가 얼마 정도 큰 숫자인지 보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10억, 100억, 1000억, 그 다음에 1조, 10조, 100조, 1000조, 그다음 뭐지? 1경, 10경, 100경, 1000경, 그 다음 뭐지? 그 다음 나도 모르겠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공이 몇 개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 열일곱, 열아홉, 20개거든요, 여기가. 일론 머스크는 아직 가난합니다. 이에 비하면 알겠지? 이 가진 금액에 비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디에 되게 유용하겠니? 엄청 큰 수를 다루거나 엄청 작은 수를 다룰 때, 즉 큰 수를 다루는 분야가 어디죠? 천문학. 별까지 거리 이런 거 할 때 로그를 통해서 계산을 해줘야 이런 진짜 이거 곱하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39자리 수 곱하기 뭐 또 뭐 24자리 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자, 계산하다가 그냥 사망. 실제로 로그는 천문학 그 이제 발달할 때 로그가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뭐
천문학이라고 하면 17세기 뭐 이때 말하는 겁니다. 그때 스마트폰 없었어요. 알겠죠? 자, 이제 17번인데 17번은 굉장히 작은 수를 이제 보겠죠. 자, 5분의 1의 100제곱이야. 5분의 1은 0.2거든. 0.1을 100제곱 했다? 0.1을 제곱하면 0.04지. 맞죠? 0.1을 세제곱하면 뭐예요? 0.008이지. 맞지? 이런 식으로 해서 50제곱으로 한 거야. 맞니? 그러면은 얘는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타나겠니? 이거죠. 그럼 얘도 일단은 계산기 안에 집어넣죠. 자, 상용 로그를 취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 다음 빨리 해석을 하자, 해독을 하자. 자, 이 100이 앞으로 떨어질 거고. 자, 이거 연습 많이 했죠? 5를 어떻게 쓴다고? 2분의 10. 그러니까 얘는 역수니까 뭐죠? 2분의 10이 한 10분의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로그 2 빼기 로그 11이죠. 되겠니? 자, 얘는 0.3010으로 해서 뺀 다음에 100배를 해주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69.9가 나와요. 마이너스 69.9. 되겠죠? 자, 이걸 해석하려면 두 가지 정보로 가야지. 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자, 정수 부분이 얼마죠? 70. 그렇죠. 이렇게 하면 틀린다고요. 제발. 마이너스 70 더하기 0.1이에요. 왜냐면 소수 부분은 양수니까 양수. 되겠지? 그래서 얘의 정수 부분이 마이너스 70이라는 것은 얘가 소수 몇 번째 자리에서? 70. 그렇죠. 70번째에서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죠. 음수일 때는 이게 왜곡이 없어요. 그러니까 0.0000 알겠지? 해가지고 70번째 가야 처음으로 0이라는 숫자가 나타나요. 이게 얼마나 작은 수입니까? 이건 상상도 잘 안 되죠. 왜냐면 39자리 숫자가 어마어마했는데 이게 뒤로 되겠지? 자, 이제 3의 14제곱이라는 숫자 있죠. 얘가 몇 자리 숫자니? 라고 물어본 거는 앞에와 동일하죠. 맞지? 계속 물어본 거야. 근데 이제 최고 자릿수를 물어보네? 그건 뭐냐면 얘가 쭉 적었을 때 제일 앞에 숫자가 1로 시작하니, 2로 시작하니, 3으로 시작하니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최고 자릿수는. 그러니까 얘는 숫자별과 관련돼 있네. 자,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 3의 14제곱이라는 이 기호를 일단은 어림셈하기 위해서 로그에 집어넣겠다 이거죠. 그러면 14가 앞으로 떨어지겠다. 그러면 14에다가 0.4771을 곱하겠다. 맞지? 자, 이거는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6.6794가 돼요. 되겠니? 자, 그럼 얘가 몇 자리 숫자였다는 겁니까? 자, 일단 6 더하기 0.6794니까 몇 자리 숫자죠? 그렇죠. 7자리 수예요. 그래서 x라는 n이라는 n은 지금 3의 14제곱인데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 7자리예요. 그 다음 제일 앞에 얘가 숫자가 뭐니라는 건데 실제로 숫자를 결정하는 것은 누구였다고요? 그렇죠. 소수 부분. 그럼 소수 부분이니까 이게 6, 7, 9, 4 이렇게 적으면 돼야 안 돼? 안 된다. 알겠니? 왜? 해독도 안 하고 왜 집어넣냐 이거죠. 이 계산기가 그렇게 쉽게 풀리는 거 아니다. 이거는 뭐 로그 표를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면 로그 표가 없잖아. 근데 이것밖에 없잖아. 지금 로그 값은 이 두 개만 따로 떼어서 준 거고 이거랑 똑같은 게 없는데? 그러면 이거 모르는 거 아닌가? 어쨌든 표를 찾아야 돼 얘는. 자, 여기에서 꼭 머릿속에 챙겨주세요. 이거는 2와 3이 주어져 있잖아. 그러면은 7을 제외하고 모든 한 자리 수를 다 대답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로그 4는요 어떻게 적을 수 있죠? 로그 2의 제곱이지. 맞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떨어져서 2로그 2가 되죠. 그러면 쟤만 있더라도 뭐를 알 수 있어요? 로그 4의 값이 0.602모양인 거 알 수 있어요. 되겠니? 또 로그 5의 값은 잘 알죠? 2분의 10으로 적자 했지. 그래서 1 마이너스 로그 2라서 1 마이너스 0.3010이라서 0.6990 맞죠? 그 다음에 로그 6은요 2 곱하기 3이죠. 맞니? 로그 2와 로그 3을 더하면 돼.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얘는
이 둘 더해서 0.7781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 로그 7은 안 돼. 7은 소수라서 2, 3으로 표현이 안 되고 8은 로그 2의 세제곱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3배의 0.3010이라서 0.9030으로 나오고요. 로그 9는 얼마죠? 3의 제곱이죠.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0.4771이고요. 자, 얘는 459, 0.954입니다. 7만 제외하고는 이제 다 나왔거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게 이거야. 자, 얘는 정확한 값은 원래 표를 찾아야 되지만 지금 차려진 건 이것밖에 없지만 표에서 일단은 이 부등호 값을 즉 대답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값은 모르지만 자, 6794 찾아보세요. 6794 어디 사이에 있어? 6794는 똑같은 건 없겠지만 여기 있네. 6990보다는 작고 6020보다는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로그 4고 얘는 로그 5거든. 그럼 얘는 로그 4. 블라블라란 말이죠. 오, 그러면 표를 찾아봤더니 얘는 다른 건 모르겠지만 로그 4. 블라블라란 맞죠? 그러면 다른 건 몰라. 이거는 1인지 2인지 몰라요. 근데 얘는 확실히 4예요. 그러니까 숫자 배열이 뭐예요? 앞에 제일 처음에는 4가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7자리고 제일 앞자리가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 자리수는 4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최고 자리수 물어보게 되면은 지금처럼 뭘 찾아야 됩니까? 여기 있는 뭐 소수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이 소수 부분이 표가 없다는 얘기는 일단 표랑 똑같은 값은 아니더라도 그것보다 작고 큰 값을 생각을 해서 대답을 해달라 이겁니다. 자, 19번 유형은 이제 시험에 좀 잘 나오고 이거는 완전히 유형으로 좀 암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유형을 암기. 크게 두 가지 유형인데 소수 부분이 같다. 자, 두 상용 로그의 소수 부분이 같다라는 유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소수 부분 합이 1이다. 이렇게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이거를 푸는 방법은 선생님 지금 제안을 할게. 자, 첫 번째 문제 보세요. 자, 로그 x 어떤 모르는 숫자에다가 상용으로 취했거든요. 그리고 그 x의 세제곱을 한 것에다가 로그를 취했어요. 어쨌든 두 숫자에다가 상용으로 취했는데 그 둘의 소수 부분이 같대요. 자, 그러면 어쨌든 어떤 모르는 숫자를 넣었든 간에 선생님이 자, 이 로그라는 계산기를 통과하게 되면 항상 숫자를 어떻게 보자고?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보자 이거죠. 그럼 너는 어떤 정수 부분이 나왔고 어떤 소수 부분이 나왔어. 맞지? 알파는 0에서 1 사이. 되겠죠? 하여튼 뭔가 나왔어. 맞지? 지금 모를 뿐이야. 그리고 x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나왔어. 얘랑 같을 이유는 없으니까 일단 다른 문자로 적었어요. 그래서 또 쓰기 싫으니까 그냥 nm은 정수고 알파와 베타는 0과 1 사이라고 할게요. 되겠지? 자, 그럼 식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2개 있는 거죠. 이 두 식을 어떻게 할까 이겁니다. 자, 여기서 이 둘이 뭐하다고? 같대요. 자, 정수 부분이 같은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얘가 0.3이면 얘도 0.3이다 이거지. 즉 알파와 베타가 지금 뭐하다는 사실이 있죠? 같다는 사실이 있어요. 그러면 연산을 뭘 하고 싶니? 둘을. 이 둘이 같으면 알파와 베타 같으니까 뭐 이렇게 대입해도 되겠죠. 대입한다면 이 변변을 뭐 하고 싶니? 빼고 싶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소수 부분이 같다 이렇게 하니 당연히 이거를 미지수를 소구하기 위해서 변변을 빼겠다 이거예요. 그럼 변변을 빼면 물론 이건 자유인데 선생님이 여기서 뺄게요. 즉 2 빼기 1을 할게요. 2 빼기 1. 그러면 자 여기서 잘 봐야 돼. 로그끼리 뺐다는 것은 결국에 진수끼리 뭐 하는 거죠? 나누기 한 거죠. 맞니? x 제곱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정수에서 정수를 뺐더니 뭐죠? 정수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 여기를 보세요. 지금 x가 10에서 100 사이거든요. 자, 로그 x 제곱의 값이 정수가 되는 게 우리가 원하는 답인데 이건 x야.
즉 여기다가 로그를 취합시다. 밑이 10인 로그를 취하면 얘는 얼마가 되죠? 10의 10 뭐예요? 1이죠. 얘는 10의 제곱이니까 뭐예요? 2겠죠. 자, 로그 x 제곱이야. 얘는 뭐예요? 2가 떨어진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2배 하세요. 되겠니? 즉, 이 값의 범위가 지금 2로그 x라는 값은 이 주어진 범위에서 보니 2에서부터 4 사이밖에 값이 안 돼. 그리고 동시에 뭐 해야 된다고? 정수해야 돼. 그러면 이 사이에는 정수가 몇밖에 없어요? 3밖에 없죠. 이건 한 개밖에 없지. 그러니까 이 로그 x라는 값은 뭐가 돼야 된다고? 3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x는 2분의 3이고요. x는 뭐예요? 자, 밑을 이렇게 쇽 하면 되는 거죠. x는 10의 2분의 3제곱이 답이 됩니다. 뭐 이거를 10루트 10이라고 적어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자유롭게 적어주시고요. 되겠니? 자, 이 풀이 이해됩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면 얘는 변변을 뭐 하는 거죠? 그렇죠. 변변을 빼기 하는 겁니다. 자, 밑에는 미리 얘기해 줄게요. 변변을 얘는 이제 더 할 겁니다. 자, 요거 볼게요. 자, 로그 x 정수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알파로 둘게요. 당연히 알파는 0과 1. 그 다음에 로그 세제곱근 x 되겠지? 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 얘의 세제곱근 x를 했을 때의 값도 어쨌든 로그를 통과했으니까 뭐와 뭐가 있겠니?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이 있겠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선생님이 m 여기를 베타라고 할게요. 되겠습니까? m은 뭐고? 정수고, m은 정수고, 베타는 0에서 1 사이 값이겠죠. 소수 부분.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지금 조건이 얘와 얘의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죠? 얘랑 얘 로그를 취해서 나온 값에 두 개의 소수 부분이 있는데 그 둘을 더하면 1이래. 맞지? 지금 관계식이 지금 3개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식을 뭐 하고 싶냐 이거야, 인간적으로. 뭐 하고 싶니, 인간적으로? 더하고 싶죠. 왜? 더하면은 이들의 값이 뭐라고? 그렇지. 알파와 베타를 더한 건데 얘가 1이라고, 1. 그리고 3 더하기 m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더하면 로그 x 더하기 로그 세제곱근 x. 되겠니? 자, 로그끼리 더한 건 뭐예요? 곱하기가 된단 말이지. 그래서 x에 3분의 4제곱 이렇게 바로 적을게. 3분의 1제곱이고 1이니까 지수끼리 더해서. 자, 그러면 오른쪽은 봐봐. 3 더하기 m은 정수란 말이지. 정수 더하기 1이야. 그러니까 4 더하기 정수야. 어쨌든 얘는 뭐라고? 정수 되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왔고, 좀 전처럼 범위를 찾아야 되거든. 범위를 여기 풀 때 범위를 이렇게 둬서 갔잖아. x가 취할 수 있는 범위를. 근데 지금 봐봐. 여기서 x의 상형 로그의 값이 정수분이 3이다 라고 이렇게 줬거든. 이게 범위를 준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봐. 이거 똑같은 표현인데 애들이 이거 잘 몰라. 무슨 말이냐면 로그 x가 3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가 0에서 1 사이야. 그러면 여기가 0일 때는 뭐가 되겠죠? 이 전체 값이? 그렇죠. 3이고. 저 전체 값이 만약에 알파가 1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4. 그렇죠. 4. 근데 4일 때는 등호가 성립하지 않겠죠. 되겠니? 여기 등호가 빠졌으니까. 그러니까 이 전체 값이 3에서부터 어디 사이라고? 4 사이 값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겠니? 이거랑 표현이 같은 거야, 알겠지? 같은 거예요. 로그 x의 값은 지금 3에서 4 사이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보세요. 이게 3분의 4가 정수? 이거 앞으로 빼낼까? 자, 이 조건은 항상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소수 부분이 같다는 이게 정수 조건 찾아낸 다음에 이 숫자의 뭘 보는 거예요? 범위를 체크해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정수 값을 솎아내는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 3분의 4x 값이 정수니까 여기다가 3분의 4를 뭐 할까요? 곱할게요. 그러면 얘는 4가 되고 3분의 4 로그 x가 되고요. 여기는 3분의 16이 되겠죠. 되겠니? 그러면 얘는 이 범위 안에 있는 뭐라고? 정수의 정수. 이 범위 안의 정수는 4하고 5가 되네요. 맞지? 3분의 4의 로그 x는 4 또는 5입니다. 됐죠? 자, 그런데
그런데 그러면 로그 x는 뭐가 될까요? 얘는 3이 되겠죠. 또는 얘는 뭐가 됩니까? 4분의 15가 되겠죠. 됐니? 자, 근데 이 중에서 답이 안 되는 게 있어. 자, 이게 그래서 조금 더 어려워.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가 조금 더 어렵거든. 변변을 더하는 것 같아. 근데 뭐가 있냐면은 지금처럼 무형근이 있어. 무형근이라 얘기하면은 우리가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그 무리함수 풀 때 있잖아. 우리가 제곱을 하게 되면 원치 않는 근이 끼어들 때 있죠. 그렇지. 그러니까 꼭 원치 않는 근을 제외해야 되는, 근을 제외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이 근이 진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근인지 아닌지를 한 번 더 뭐 할 필요가 있다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자, 보세요. 만약에 로그 x가 3이래. 그러면 보세요. 얘의 소수 부분은 얼마죠? 0이야. 봐봐. 여기 만약에 로그 x가 3이래. 3. 그럼 여기 소수 부분이 뭐죠? 0이야. 그럼 얘가 얼마여야 더하면 1이지? 1은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왜 생기냐면 보세요. 내가 얘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뭐라 해야 돼? 4 더하기 m이라 해야 되잖아. 근데 내가 뭐라고 했어? 그냥 퉁쳐서 정수라고 했죠. 정수. 왜냐면 이 전체를 그냥. 자, 다시 말하면 알파와 베타를 더하면은 원칙적으로는 어디서 사이? 0에서부터 2 사이죠.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의 합은 0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사이에 있는 정수는. 맞지? 0이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1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합을 정수라고 이렇게 쓰는 것은 알파, 베타 합이 0이 되거나 또는 1이 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만, 즉 소수 부분의 합이 1인 것만을 구하지 못하고 이 둘을 동시에 구한 거라고 지금. 그래서 뭐가 제외되는 거냐면 소수 부분이 각각이 뭐인 거예요? 0인 근이 원치 않게 끼어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제외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치 않는 근은 바로 뭐냐면은 소수 부분이 뭐인 거? 이 둘 다 0인 거. 이렇게 걔네들을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제외해 줘야 됩니다. 되겠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더 어려워. 이 부분이. 얘는 그나마 좀 쉬운 편이고 소수 부분의 합이 1이다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수 부분의 합은 0과 2 사이가 나오고 그 사이에는 정수는 0과 1 두 개가 나오기 때문에 원치 않는 정수 부분이 소수 부분이 0, 0인 값이 꼭 끼어들게 돼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얘는 어때? 우리가 원하는 답이거든. 왜 그러냐면 로그 x가 정수 부분 얼마죠? 4, 3, 12 4분의 3일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얘는 소수 부분이 4분의 3이고 여기에 세제곱근 x는 뭐예요? 이게 사실은 뭐예요?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해봐. 이거 뭐예요? 1 더하기 4분의 1이잖아. 맞습니까? 얘는 정수 부분이 1이고 소수 부분이 뭐죠? 4분의 1. 그러니까 둘 다 하면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확인 사살이 됩니다.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 무형근을 제외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근을. 되겠니? 이해를 못했습니다. 요거? 네.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경우라면 여기에 뭘 한다면요? 3분의 1을 곱한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얘는 여기 3분의 1 곱하면은 얘가 1 되고 소수 부분이 뭐예요? 0이에요. 맞지? 그러니까 얘는 세제곱근 x라는 얘가 정수 부분은 얘는 정수 부분 3, 얘는 정수 부분 1, 얘는 소수 부분 0, 얘는 소수 부분 0이잖아. 이 둘을 더하면 뭐가 된다고? 0이잖아. 소수 부분의 합이 0이라고. 1이 아니라고. 근데 걔가 끼어들게 된다고. 왜냐면 여기서 그냥 정수라고 퉁쳐서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래. 알파, 베타를 더한 값이 딱 1이다 이렇게 해서 방정식을 푼 게 아니라 그냥 얘가 정수라고 해서 풀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우리가 원치 않는 각각의 소수 부분이 0인 애들이 끼어든다고. 자, 이거를 한번 다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됩니다. x가 그러니까는 각각의 값이 10의 정수꼴이 있죠. 10의 정수꼴. 이 꼴을 제외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면은 x는 10의 몇 제곱이죠? 세제곱이잖아. 결국에는 소수 부분이 없단 말이야. 그런 형태를 제외해 줘야 돼요. 그러면 제가 이거 만약에 근을 구하고 근을 두 개가 나오면 그 10의 제곱만 제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얘의 소수 부분이 0인 거. 얘의 소수 부분이 뭔 거? 0인 거.
다시 한 번만 얘기하자면 얘가 지금 두 개 나왔지? 네. 그러면 만약에 로그 x가 3이면은 첫 번째 경우라면 이건데 얘는 정수 부분은 3이고 소수 부분이 얼마죠? 그렇지. 이걸 제외해라고. 이게 안 되는 거라고. 소수 부분이 그 0이 되는 애가 우리가 원치 않게 끼어드는 애라고. 얘는 뭐예요? 로그 x가 3 더하기 4분의 3이잖아. 정수 부분이 3이고 소수 부분이 4분의 3이잖아. 얘는 0이 아니지, 소수 부분이. 이거는 우리가 찾아 헤매던 그 근이라고요. 소수 부분을 둘 더하면 1이 되게끔 하는, 얘랑 더하면 1이 되게끔 하는 애인데, 얘는 0이 되는 애는 우리가 더했을 때 1이 되는 게 아니라 0이 되는 애거든. 이거 원치 않는 애예요. 소수 부분이 0인 애. 소수 부분이 둘 다 0인 애를 제외하라고. 이게 이 얘기고, 이거를 지수 버전으로 하면 얘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네. 자, 20번입니다. 20번은, 자, 이렇게 문장으로 막 말 많거든.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게 식이 있는 유형과 식이 있는 유형, 그 다음에 식이 없는 유형,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식이 없는 유형은 네가 식을 세워야 돼. 이건 네가 세워야 돼요. 근데 식이 있는 거는 네가 세울 필요가 없지. 그냥 뭐 하면 되냐면 대입을 하세요. 대입을 하는데 그 식의 대입이 두 세트를 대입할 때가 많아요. 그 다음에는 뭐 하냐면은 변변을 더하거나 빼고 아니면 곱하거나 나누면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용액의 수소 이온 농도 H 플러스는 이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내는 pH는 이렇게 정의를 한대요. 그러니까 pH라는 게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그럼 식을 그냥 줬어.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정도만 보세요. 수소 이온 농도가 H 플러스고 그 다음에 산성도가 pH구나. 그냥 이 정도만 봐주세요. 어디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그 다음 사탕을 먹은 직후 채취한 타액의 pH는 6.6이었고요. 자, 요걸 이제 선생님이 표를 그려서 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표를 그리면 조금 유리하거든요. 자, pH 값이 6.6이래요. 근데 사탕을 먹고 10분 후에 채취한 타액의 수소 이온 농도는 50배였다고 한대요. 자, 일단 사탕을 먹은 직후에 채취한 pH 있죠. 자, pH 이 자체가 뭐라고? 하나의 숫자라고, 숫자. 그리고 얘도 하나의 뭐라고? 숫자라고요. 되겠습니까? 이게 뭐 하다고? 세트로 들어가야 된다고, 세트로. 얘가 6.6이면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값이 있고, 오케이? 얘가 뭐 8이면 여기에 해당되는 값이 있다고 세트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H 플러스의 값을 알아 몰라? 모르죠. 그러니까 이때의 H 플러스를 잠깐 뭐라 할까요? H1이라 할게요, 선생님이. 그냥 문자로 둔 거야. 왜냐면 이게 정해지니까 일단은 문자로 둬서 이 세트를 뭐 하겠다 여기다 넣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분 후에는 수소이온 농도의 50배래요. 그러니까 10분 후에는 이 농도가 있었잖아. 이 숫자로 뭐 100이면 100이라는 농도가 있었는데 그 놈의 몇 배? 50배라고요. 오케이? 걔일 때 이걸 구해라 이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얘도 그냥 뭐라고 할까요? 뭐 문자 뭐라고 적을까? 뭐 A라고 할까? A라고 할까? 뭐 A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를 구하면 돼. 자, 그래서 결국에 세트는 결국에 이 한 세트를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이 한 세트를 대입해야 돼요. 이 식에다가. 이건 식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거든. 마이너스 로그 뭐죠? H1 되겠죠? 자, A는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로그 50 H1 되겠니? 이걸 대입한 겁니다. 각각의 자리에. 자, 그러면 얘를 구하래요. 자, 이거 구할게요. 변변을 뭐 하고 싶습니까? 빼고 싶죠. 왜냐면 봐봐 이거야. 이것의 출제 의도는 지금처럼 연산성질이거든. 연산성질. 자, 로그는 변변을 뭐 하면 더하거나 빼면은 진수끼리 뭐 한다고? 곱하거나 나누잖아요. 그럼 H라는 것을 없애고 싶으면 이 둘을 나누고 싶잖아. 나누고 싶을 때는 뭐 해야 돼? 둘을 빼야 된다고. 되겠니? 그래서 빼면은 6.6 빼기 A고요. 자, 마이너스 로그 H1 더하기 오히려 50의 H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빼기니까 얘가 나누기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그 H1분의 50의 H1 이렇게 되죠. 이해되겠니?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소거가 되죠. 그래서 로그 50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로그 2는 0.3. 5? 뭐 생각나는 거 없니? 자, 로그 50이라는 것은요, 5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까? 네. 왜냐면
로그 50이란 것은 5 곱하기 10이라서 더하기로 쪼개면 이렇게 되거든요. 5와 10. 그리고 5는 아까 했잖아. 로그 5는 뭐라고? 1 마이너스 로그 2라고 2분의 10 하게 되면 되겠지?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로그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죠. 얘가 뭐냐면 0.3으로 계산하래.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1.7이 되겠죠. 되겠지? 그래서 얘가 1.7이래. 그럼 A는 얼마가 돼야 됩니까? 이항하고 이항하면 되겠네. 그래서 4.9가 돼야 돼. 됐니? 수소 이온 농도가 몇 배 됐는데? 50배 됐는데 숫자는 얼마만큼 커졌어? 1.7 정도밖에 안 커졌어. 50배나 됐는데. 작아진 거 아니에요? 1.7밖에 안 작아졌어. 그러니까 이게 50배나 되는데, 50배나. 네. 숫자가 어때요? 굉장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피부 뭐 그런 거 테스트할 때 뭐 pH 막 얘기한 산성비 이런 거 얘기할 때 산성비가 중성이 7인데 아 오늘 산성비가 6이래 pH가 오늘은 6.4래 막 이렇게 할 때 뭐 0.6 차이니까 뭐 얼마 안 바뀌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밑이 11 로그니까 이게 50배나 지금 차이 나지만 숫자는 1.7밖에 차이 안 나는 거라고. 왜냐면 봐봐 밑이 11 로그라고 한다면 이게 10이고 얘가 100배로 늘어났다 쳐봐. 이게 얘가 이렇게 숫자가 이 값은 1이고 얘가 2잖아. 그러니까 로그를 취했을 때 값이 1 늘어나는 것은 그 전에 몇 배가 100배가 10배가 늘어난 거야. 10배 10배가 늘어나야 뭐가 된다고? 숫자 1이 커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뭐예요 산성비 예를 들어서 7인데 5야 5 그러면 10배가 몇 번? 2번 돼서 100배나 수소이온 농도가 많은 겁니다. 이해되겠니?